아주 큰 쾌거를 울렸습니다. 오픈AI 해커톤에서 1등을 하셨죠. 누가 1등 할 것 같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젠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벤처스에서 테크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김연모 심사역 제로입니다. 이번 한국 AI 리더들 시리즈에서는 한국 AI 생태계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 요즘 AI 씬에서 아주 핫한 분이죠. 바로 젠투를 만들고 있는 와들의 박지옥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의 인공지능 점원 역할을 하는 젠투 만들고 있는 와들의 박지혁이라고 합니다. 아주 큰 쾌거를 울렸습니다. 오픈AI 해커톤에서 1등을 하셨죠. 그때 참여하셨던 오프라인 해커톤이 정확히 뭔지 한번 또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정확하게 전체 명칭이 이제 오픈AI GPT-5 스타트업 해커톤이었어요. 8월 8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GPT-5 모델이 처음 이제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에 출시가 됐고요. 바로 48시간 뒤인 토요일과 일요일 이제 1박 2일 동안 진행했던 해커톤이었고 오픈AI의 첫 1박 2일 해커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게 전 세계 96팀이었던 거예요? 90 몇 개 팀이 경쟁을 했었고 그 중에서 6개 팀이 결선에 올라갔고 그 중에 이제 1, 2, 3등 수상을 했습니다. 멋있습니다. 그럼 1박 2일 동안 구체적으로 몇 시간 동안 몇 명 붙어서 막 만드신 거예요? 토요일 아침 10시에 소집이 돼서 뭐 오프닝이나 뭐 키노트 이런 거 잠깐 있었고 바로 정오부터 그 새로운 GitHub 레포지토리 만들어서 정말 코드를 0줄부터 새롭게 만들어야 했고 토요일 정오부터 다음날 정오까지 그렇게 딱 24시간 동안 개발할 그런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아, 꽤나 힘들고 터프한 시간일 텐데 어떠셨어요? 힘드시진 않으셨나요? 힘들었죠. 좀 현장 분위기를 말씀드리면은 그 샌프란시스코 바다가 거의 360도로 보이는 그 쉑15이라는 굉장히 좋은 오피스에서 진행을 했고요. 뭐 스타트업에서 하루 정도 밤새면서 개발하는 건 흔히 있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막 체력적으로 막 엄청나게 힘들었다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처음에 뭐 만들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조금 시간을 많이 써서 그래서 그 뒤에 좀 제 시간 안에 개발물을 제출해야 된다는 좀 그런 압박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에 저희가 만든 결과물에 대한 데모 영상을 촬영을 제출했어야 되는데 근데 또 다들 영상 촬영을 하니까 엄청 시끄러워가지고 그 화장실 앞에서 그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긴박하게 영상 촬영하고 이렇게 편집하고 했던 또 기억이 나네요. 되게 생각보다 훨씬 더 급박하게 이루어졌네요. 날것의 그런 야생의 좀 대회였고 PPT 발표 자료 이런 것도 아예 제출이 불가능했고요. 딱 저희가 개발한 그 코드와 데모 영상만 제출할 수 있었고 모두가 다 이제 그렇게 엄청 집중해서 만드는 분위기다 보니까 저희도 자연스럽게 엄청나게 몰입해서 딱 그 24시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이런 해커톤에서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해커톤에 참가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세요? 이전에 뭐 다른 행사에서 만났던 오픈AI 그 멤버분의 링크드인에 해커톤을 한다라는 그 공지가 올라왔어요. 이게 목요일 점심에 올라온 글이었는데 대문자로 This weekend에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에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번째 오픈AI의 1박 2일 해커톤을 진행한다 이렇게만 딱 올라왔는데 그거를 보자마자 일단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약간 마음 한편으로는 지원하지 말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것 자체가 이거를 신청할 수 있는 너무 큰 행운인데 지원해보자 라고 해서 지원하게 됐고 지원하자마자 진짜 한 서너 시간 만에 그냥 마감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행사를 그렇게 긴박하게 공지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해커톤을 그 할 수 있다는 샌프란시스코라는 그 도시의 그 인재 밀도 그리고 약간 오픈AI의 자신감 우리가 해커톤 공지 올리면 내일 모레도 할 수 있지라는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자신감 그게 되게 놀라웠던 것 같아요. 또 거기 가셔서 날고 긴다는 그 정말 수많은 실리콘밸리의 팀들과도 한번 경쟁을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근데 어떤 게 저희 우승 포인트였을까요? 스탠포드, UC 버클리, 뭐 MIT, 하버드 학생들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좀 우와 하긴 했는데 사실은 다른 팀을 살필 여력이 많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거에 좀 집중할 수 있었고, 그 1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GPT-5 해커톤이었잖아요. 그래서 GPT-5 모델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그 과정과 결과에서 그 부분이 실제로도 평가 항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잘 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GPT-5 모델이 출시된 지 48시간도 안 된 시점이었는데 이 GPT-5라는 모델이 GPT 이전 모델들과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가. 이 GPT-5라는 모델의 그 새로운 기능과 그 퍼포먼스 성능을 정말 잘 살릴 수 있는 제품을 만들려면 어떤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라는 것에 대한 이제 준비가 좀 가장 잘 돼 있는 팀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고요. GPT-5 발표할 때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었는데요. 이전에 비해서 그 할루시네이션, 환각 현상이 줄어들었고 GPT가 항상 나한테 칭찬만 해준다, 아부를 한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 것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리포팅들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살린 시뮬레이션 기능을 만들면서, 시뮬레이션이라는 건 미래를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좀 기능들을 만들면서 이 모델의 강점을 살린 프로덕트를 만들었다라는 점이 좀 가장 1차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좀 더 정성적으로는 약간 절실함. 이제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있었지만 저희 팀원들은 그 제가 해코톤 지원했을 때 서울에 있었던 팀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목요일 저녁에 이제 선정됐다라는 그 공지 받자마자 제가 비행기표 예매해서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이었는데 혹시 점심 식사하시고 바로 그 인천공항으로 오시면 된다. 그런 좀 절실함들이 좀 보여지지 않았나. 데모 저희 프로덕트에도 그리고 저희의 어떤 발표하는데 그 느껴지는 그런 그 기운이나 에너지가 있잖아요. 사람이 평가하는 거니까요. AI가 심사를 한 건 아니니까 또 전달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와들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게 딱 모든 거 관통하는 그 진실성에 되게 반영했었던 게 있기 때문에 이번 해커톤에서도 그게 되게 잘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해커톤을 진행하시고 딱 우승을 발표했을 텐데 우승자가 발표된 그 순간은 어떤 기분이셨나요? 결선에 6팀이 올라갔는데 저희가 1번 발표였어요. 그래서 제가 딱 1번 발표를 하고 내려오자마자 너무 많은 그 분들이 저에게 와서 막 질문을 막 하고 뭐 이렇게 링크드인이나 트위터 프로필 교환하느라 사실 저는 뒤에 발표를 다 못 들었어요. 정신 차려 보니까 결과 발표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긴장을 했다기보다는 그래도 6개 팀 안에 들어왔는데 3등 안에 드는 거는 이제 2분의 1 확률이잖아요. 네, 그래서 할만 할지도 발표하기 전에 진행하시는 분이 누가 1등 할 것 같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젠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제 뒤에 발표를 못 들었지만 그래도 좀 잘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딱 1등 발표 딱 외쳤을 때는 정말 그 찰나의 순간이거든요, 발표가. 근데 그래서 오히려 그 순간을 정말 잘 느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Alright, Jen 2. 그럼 그 우승이 또 와들에겐 어떤 의미로서 또 다가오셨나요? 물론 이 해커톤 1등 하는 것과 진짜 유니콘이 되고 좋은 스타트업 만드는 거는 다르죠. 근데 그렇지만 어떤 자신감, 우리도 이 실리콘밸리에서 한 자리 할 수 있다라는 좀 그런 좀 자신감을 가져다 줬던 것 같고요. 특히 왜냐면 해커톤이라는 게 개발도 잘 해야 되지만 실제로 발표까지 하고 심사를 받는 거고, 마지막 그 최종 무대 심사위원 4분이 정말 그 실리콘밸리의 탑 티어 VC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마음을 울릴 수 있는 피칭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정말 본질적으로 문제를 더 꿰뚫고 정말 워킹한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으면 우리도 여기에서 못할 이유가 없다. 이런 좀 자신감을 주었던 게 좀 내부적으로는 있었던 것 같고요. 외부적으로는 정말 짧은 기간 안에 300여 명의 빌더들에게 주목받으면서 지금도 막 연락 주고 받으면서 정말 도움 많이 받는 그런 동료 파운더들을 그 자리에서 정말 많이 만날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수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 젠투가 하던 것과 해커톤을 통해서 개발한 것은 어떤 식의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가면 될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원래 와들이 하고 있었던 거는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젠투는 온라인 쇼핑몰에 사는 점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쇼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점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 반면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내가 알아서 모든 것들을 찾고 비교하고 소비자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구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불편하다라고 느끼지 아직 않지만 사실상 온라인 쇼핑몰들은 무인 매장과 같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AI의 출현과 함께 굉장히 불편한데? 라고 느끼는 시대가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오프라인 매장의 점원의 역할을 그대로 하는 그 인공지능 점원을 만들고 있던 것이 저희가 지금까지 만들어 오던 젠투라는 서비스입니다. 보통은 이 인공지능 점원 젠투가 판매하는 상품들이 꽤나 이제 고려해야 될 게 많은 품목들인 거죠. 이 쇼핑이라는 행위를 완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컨텍스트들이 이제 되고 이 컨텍스트들을 저희 점원이 계속해서 수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이제 해커톤에서 만들었던 거는 그러한 그 컨텍스트들을 계속 모으다 보면 이 쇼핑몰을 우리가 앞으로 운영해 나가야 될까라는 것도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제 그러한 좀 사고에서 좀 출발을 해서 이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쇼핑몰의 미래를 시뮬레이션하고 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이 쇼핑몰을 실제로 발전시키는 것까지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데모를 오픈AI GPT-5 해커톤에서 24시간 동안 구현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왜 그걸 지금 만들었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번에 미국에 가면서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정말 작은 소상공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쇼피파이라는 플랫폼이 너무 잘 자리 잡아 있고 포스기에 재고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온라인몰이 생성이 되는 그러니까 이러한 너무 오프라인 온라인 연동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작은 상점도 온라인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과 차이점이 있다면 온라인몰의 개수가 훨씬 많고요. 거의 인스타그램 계정 수만큼 많다. 다만 한 달 거래액이 1,000만 원이 안 되는 그런 쇼핑몰들이 대부분이에요. 온라인 세일즈에 대한 지식을 가진 분들이 운영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긴 했지만 어떻게 이걸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오랜 기간 방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국 해결을 해주려면 기존의 방식으로는 컨설팅 업체를 고용을 해서 그 온라인 쇼핑몰 위탁을 아예 맡겨버리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 또 그게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기존의 이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영역 밖의 일을 AI 에이전트가 도와줌으로써 함께 일하는 워크플로우야말로 저희가 가장 잘 만들 수 있고 AI가 고부가 가치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제 이걸 만들게 됐고요. 되게 AI가 되게 빠르게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또 마침 샌프란에 계시기도 하고 뭐 해커톤도 나가시고 뭐 오픈 AI 데브데이도 많이 나가시면서 사실 누구보다도 더 이 빠른 변화를 직접 체감하시고 많이 들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요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정말 샌프란시스코라는 그 도시는 정말 거대한 버블에 이렇게 gat혀 있는 것 마냥 약간 인공지능에 잡아먹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더라고요. 좀 최근에 이제 AI 씬의 변화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가장 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 3년 동안 그 오픈 AI의 이제 비공개 개발자 컨퍼런스인 데브데이의 핵심 주제가 어떻게 바뀌었냐를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 23년도가 첫 이제 데브데이라고 알고 있고 이때는 이제 모델 성능이 얼마나 높아졌느냐 그죠. 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들었고요. 작년도에는 우리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작년에 메인 주제였다면 올해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제 다들 다 아시죠? 이제는 이걸 통해서 생산성을 몇 퍼센트 높였는지 뭐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약간 이런 이야기들로 넘어가는 단계라는 걸 정말 많이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 또 와들이 저는 지금까지 본 팀 중에서 정말 이렇게까지 실행력 빠른 몇 안 되는 팀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와드는 그럼 이 정도로 빠르게 실행력을 가지면서 움직이고 막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요?
일단은 뭐 빠르다고 평가해 주셔서 정말 뭐 감사하지만 사실 저희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할까, 더 빠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지금도 계속 있고요. 저희가 빨리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좀 답답함이라는 좀 본질적인 감정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글로벌 프로덕트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저희의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프로덕트를 만드는데 원격으로 떨어져서 뭐 줌 미팅만으로 프로덕트를 만들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답답함에서 그냥 정말 올해 5월에는 저랑 저희 파운더 용원님은 아침에 미팅하다가 너무 그 답답한 마음에 그냥 가서 미팅하자. 그래서 그날 저녁 비행기 바로 예매해서 타고 3박 4일 출장 다녀왔던 적도 기억에 많이 남고요. 내가 가서 내 눈으로 보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 같이 그렇게 빠르게 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첫 단추는 좀 답답함이었던 것 같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푸는 그런 좀 단추는 절실함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속에 불씨가 다들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어디까지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 한계를 계속 실험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한계를 밀어붙이다 보니까 정말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대표님께서 또 그런 절실함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고 어떻게 보면 또 사실 그렇게 함으로써 얻은 이 수많은 인사이트들과 네트워킹들을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셨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또 더 큰 꿈을 좀 꾸고 계시니까 와들의 앞으로 상상하는 미래와 비전 그리고 그 꿈은 어디까지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목표 중에 하나는 온라인 쇼핑몰을 일단 단기적으로는 완전히 운영할 수 있는 에이전트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을 하나를 운영하려고만 해도 뭐 재고 관리부터 상품 선정부터 가격 책정부터 프로모션 캠페인 기획부터 정말 많은 태스크들이 있는데 이 멀티 에이전트들 각각의 태스크를 정말 잘할 수 있는 에이전트들을 하나로 모아서 마치 하나의 군단 같은 에이전트들을 만들어서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에이전트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좀 단기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장기적으로는 정말 이것을 에이전트가 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저희가 쇼피파이라는 쇼핑몰을 만들어주는 플랫폼 위에서 이런 에이전트들을 구동하고 있다면 미래에는 이 에이전트들이 가장 잘 소화할 수 있는 데이터 형태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는 이 쇼핑몰의 웹사이트 랜딩 화면을 저희가 어떤 언어로 어떤 프레임워크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들을 저희가 가장 잘 알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쇼피파이 같은 쇼핑몰 운영 플랫폼을 만드는 게 저희의 앞으로 3년 뒤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또 누구보다도 빠르게 멀리까지 가고 있는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앞으로 창업하실 또 새로운 AI 스타트업들한테 해줄 수 있는 뭔가 조언이나 아니 한국에서 뭔가 새로운 AI 히어로가 나온다면은 어떻게 해야 나올 수 있을까? 그것도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언 이런 것들 항상 가장 어려운데요. 저희도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창업해서 지금까지 7년 동안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했고 아직 저희도 많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을 알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이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많이 한 좀 생각이 하나 있어서 그걸 공유하면 제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 전파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샘 알트만이 팟캐스트에서 되게 많이 언급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지금 AI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오늘날 인공지능의 한계가 6개월 뒤, 1년 뒤의 한계가 절대 아닐 텐데 생각보다 많은 스타트업 팀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AI가 가진 이 한계를 조금 더 풀기 위한 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저희도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의 한계를 푸는데 너무 집중한 팀이나 서비스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이 높아짐에 따라서 역할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오픈 AI가 계속 스타트업들을 없앤다, 죽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기도 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만약 AI 모델이 성능이 좋아질 거야 라는 명제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한다면은 거기에 베팅을 하고 오늘날 인공지능 모델의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그 한계 위에서도 돌아갈 수 있는 동작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AI 모델이 성능이 더 좋아지면
우리 사업이 더 번창하는 사업일지 아니면 AI 모델의 성능이 좋아지면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차별성이 위협을 받게 될지 그것들을 조금 명확하게 고민을 하고 만약에 후자라면 그것은 조금 피봇을 고려해야 되는 방향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되게 스타트업의 본질을 꿰뚫는 답변이셨던 것 같아요. 사실 스타트업이라는 게 비현실적인 문제를 현실적인 방법론을 풀면서 혁신을 갖고 오는 게 진정한 스타트업의 의미였던 거잖아요. 사실 딱 말씀 주셨던 게 스타트업 자체가 가져야 되는 고민, 그게 바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오늘 정말 대표님과 긴 시간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야기해 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사실 저는 되게 좋았고요. 제 생각도 조금 더 그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약간 다크서클은 없을지 걱정되는데 정말 약간 미국 가면서 약간 안 해도 될 고생 약간 많이 하고 약간 정말 힘들게 이제 새로운 길을 뚫어가고 있는데 약간 그 와중에 조금 약간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데인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